이어지는 토트넘의 주된 공격 패턴 중 하나인 낮고 강한 팝포스트 얼리 크로스 타이밍에서 손흥민이 아놀드를 따돌리고 빠르게 스팟을 찾아 들어갔지만 반대발에 걸린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두세 차례 이어졌고,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토트넘이 리그 1위 리버풀을 만나 홈에서 3대6 대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사우스햄튼전과 카라바오컵 맨유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해도 이번 대패는 사실 그리 놀랍진 않았고 터질 것이 터졌다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수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팀의 핵심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 센터백 라인의 문제는 치명적이었는데요. 심지어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06년생의 어린 선수 아치그레이가 전문 센터백이 아님에도 영리함과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센터백 자리를 커버해왔지만 시즌의 반이 지나기도 전에 리그 역사상 최초로 6번째 텐텐을 기록한 살라를 앞세운 극강의 공격력을 지닌 리버풀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소보슬라이와의 헤딩 경합에서 힘없이 밀려났고, 다섯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어정쩡한 대처로 학포의 패스를 끊어내지 못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실점에서는 루이스 디아스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확실한 체급 차이를 느껴야 했던 그레이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로 나선 드라구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토트넘은 전방 압박으로 리버풀을 사이드로 밀어냈지만 아놀드가 토트넘의 후방으로 볼을 던져놓을 때 드라구신은 뒤에서 공간을 커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전진하여 확실하게 볼을 끊어내야 했지만 전진 수비에서 소보슬라이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순식간에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어설픈 전진 수비로 뒷공간을 내주는 등 경기 내내 리버풀의 공격진에 흔들리며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인 드라구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량 실점을 센터백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경기 내내 토트넘의 센터백들은 미드필더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리버풀의 많은 공격수들과 직접적으로 맞붙어야 했는데요. 이는 두 팀의 에너지 레벨의 극명한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공수 전환 상황에서 리버풀은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보이며 순식간에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을 앞지르고 토트넘 진영으로 진입한 반면, 토트넘의 중원은 리버풀을 쫓아갈 에너지가 부족했고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없는 엷은 스쿼드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현재 경기 수가 많아진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리그 2위 첼시를 보면 풍부한 스쿼드 뎁스를 활용해 스쿼드를 이원화하여 매경기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적은 부상 선수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쿼드가 풍부하지 않은 토트넘은 매경기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가뜩이나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체력적 부담이 큰 경기 운영 속에서 빡빡한 일정이 더해지며 선수들이 하나둘 부상으로 쓰러지며 현재 7명에서 8명의 1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유스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인원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8일 동안 사우스햄튼,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3연전에서 무려 9명의 동일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었으며, 이는 주중 경기에 7명의 선수가 휴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가장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리버풀을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빌드 없이 후방에서부터 짧은 연계로 상대의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해 나가는 기조를 갖춘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지만 1차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는 골키퍼에서 비카리오의 부상으로 나서고 있는 포스터는 맨유전 2실점의 빌미가 되었던 발밑이 오늘도 여전히 불안했고, 특히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자랑하는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의 빌드업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때 다이렉트한 연결을 통해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토트넘의 주된 공격 패턴 중 하나인 낮고 강한 팝포스트 얼리 크로스 타이밍에서 손흥민이 아놀드를 따돌리고 빠르게 스팟을 찾아 들어갔지만 반대발에 걸린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두세 차례 이어졌고, 점수차가 벌어지며 상대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3득점에 성공하긴 했으나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대부분의 시간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공수에서 모두 리버풀에게 압도당하며 홈에서 굴욕적인 대패를 맞게 된 토트넘입니다. 다소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술로 비판을 받는 포스테코글루이지만 현재 토트넘의 전술보다 문제인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선수가 쓰러지고 있는 부상 문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는 엷은 스쿼드 뎁스라고 보여집니다.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는 리그 절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11위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